안녕하십니까. 리얼 증시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멘토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 시장에 좀 빠졌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의외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중소형주 랠리였는데요. 그 중소형주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제대로 시청을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장을 잘 대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자꾸 왔다 갔다 돌리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채널 고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 좀 빠졌어요. 오늘 시장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장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금일 전강 후약 장세를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영향이 좀 컸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정 없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1930에서 40포인트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금일 같은 경우는 1930선을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좀 지었습니다. 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 잔소리 11시 프로그램이죠. 주식 잔소리 때에서도 일단 현금을 일부 좀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수는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후장에 조금 밀렸습니다. 일단 대응 전략 그리고 내일장까지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지금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중소형주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렸겠습니까?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중소형주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띠면서 올라온다. 즉,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3월장, 지금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2월장에서의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의 3월장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2월도 이제 어느덧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2월장에서 여러분들께서 2월 말까지 대비를 잘 해놓으신다면 3월장, 4월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 어떠한 시기냐? 바로 포트 재편의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포트 재편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내일장 역시 중소형주는 종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소외받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3월장, 4월장을 대비해서 포트를 재편해야 되는 시기다. 또 한 번 강조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시장은 늘 강한 상승군에 있는 업황들 그쪽에다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력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시고 저희가 대안주를 소개시켜드렸던 테스나하고 하림홀딩스가 오늘도 금일도 굉장히 강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안주에서도 답을 얻으시고 저희 공개방송에서도 답을 충분히 얻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종목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빨리 해야만 또 포트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명확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2대나 준비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2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종목 상담 신청하시고요.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하세요. 013-3366-0110 요거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면 또 상담 빠르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코스피 5선, 코스닥 5선 연초부터 제시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대안주를 계속 여러분들 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안주에 대한 전략들은 여러분들 이 방송이 마치고 난 이후 4시부터 저희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안주 오늘도 힌트 첫 곡에 두 곡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에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LG 이노텍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 카메라 모듈 업체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입니다. 카메라 렌즈 검사 장비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고, 저거 이거 정답과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 다시 한번 고지해 주시죠. 자, 이벤트는요, 정예사단입니다.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정답을 보내주셔도 당첨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네요. 182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국토지신탁이 실적이 작년부터 이 턴어라운드가 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약간의 수급적인 변화 조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기관 쪽, 특히나 이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 매수가 끊기는 모습,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82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작년 정도였었는데요. 아마 작년 시기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거의 박스권 상단권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 큰 박스 위에 작은 박스가 하나가 있죠. 이 박스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즉 1730원짜리대를 넘어서야지만 1800원대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대까지는 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자리대 16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1차로 1800원, 2차로는 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아텍,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5153님. 매수가를 안 적어 보내주셨어요. 매수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빠르게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인데요. 25,600원에 비중 30% 7706님 남겨주셨네요. 자, 25,600원이면 한참 동안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5,600원이 박스권 지금 상단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자, 지금, 한참 떨어진 종목은 늘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보여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물대, 즉 매물 대기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한참 떨어진 구간에서는 매수 대기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저점 좋아하시니까 그 부분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저점대 영역이라 보이는 것이 16,200원대 선입니다. 그 16,200원 선에서 지금 그 박스권 하단을 보이고 있고, 박스권 상단은 24,600원대를 박스권 상단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한참 동안 또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손절선을 많이 지나치셨어요. 오히려 박스권 하단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제 박스권 하다니까 추가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을 노려보겠다. 그건 어디까지는 예측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이네요. 4,8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크로바 하이텍이 과거에 큰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무선 충전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불면서 했었죠. 근데 실적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즉 실적이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 이슈가 충분히 좀 될 수가 있는데요. 무선 충전에 대한 도입을 아마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슈가 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크로바 하이텍은 실적이 좀 안 나오기니까
그다음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손실이 약 2%거든요. 손실이 없는 선에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무선 충전을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한솔테크닉스나 아니면 RF텍 이런 종목군들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TX 1660원에 비중 20% 0228님 남겨주셨는데요. 단기를 하시더라도 지금 하단을 충분히 찍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단기를 하셔야 되는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단기를 하셨어요. 요즘 매수 시점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대는 괜찮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채권단에서 이제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STX도 펜오션이 매각이 되고 한다면 어떤 그룹 경영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자꾸 잡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길게 보유하시진 마시고 자 목표가 1830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 그 1830원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드는 구간 쪽, 그러니까 하락폭을 조금 이제 완전히 다 내주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을 것도 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올라온다 뿐이에요. 그 점 참고하신다면 반드시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올 때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그 말씀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예요. 18,2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작년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큰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는 힘들다. 또한 부분들은 과거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18,000원짜리대를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 18,0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아마 조금 추가적으로 밀리면 추세 상단권역이죠.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선 17,000원을 리스크 관리자리대로 좀 잡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약 19,500원에서 2만원 정도 목표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아세아텍 2915님 99%는 뭡니까? 자, 비중 99%에 2,915원에 5153님 담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세아텍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비중을 이렇게 99%는 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99% 그 어떤 한 종목의 금액이, 즉 투자 금액이 작으시다면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이 크시다면 이렇게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세아텍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즉 올라오는 구간에서 잡는 것은 어딜 잡아도 제가 무릎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잘 대응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3,105원대가 왜 저항대가 됐느냐, 요거부터 주봉을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3,105원대 보시면 여기가 밀렸던 자리예요. 그죠? 3,080원 부근인데 여기를 강하게 뚫었다가도 다시 밀렸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자, 드는 구간에서 밀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지지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구간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 지지대를 깨고 내려오면 결국은 또 한 번 이 밀리는 구간까지 포함하면 2,6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요 지지대가 2,820원입니다. 요걸 지켜주는 한은 한 번은 수익을 반드시 줄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잘 다지고 전고점을 뚫게 되면 제대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때는 익절가를 만들어가면서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14,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70%입니다. 추매할까요? 라고 8818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 수익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70%죠. 굳이 이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밀려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70%란 말이에요. 70% 수익도 지금 30% 이상 수익이 좀 나고 계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욕심을 좀 갖지 마시고 일단 70%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것만큼 향후 조금 더 투자 마인드로 좀 보고 그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답을 좀 많이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6곡의 힌트 또 한 번 더,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일단 정답 맞추신 분 계셔요, 벌써. 3008님, 정답이십니다. 7724님, 예, 땡입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6곡의 힌트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세 번째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예. 네 번째 곡이죠. 2012년도 9월 6일 날 액면 병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힌트가 될까요? 그렇죠.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답 좀 많이 전화 보내주셨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꾸준히 좀 봐주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다른 게 아니라 SNU를 네, 8,200원에 한 2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네. 밀려서 네. 왜 그런지 좀 알고 싶고 네. 오늘 뭐 괜찮다고 그러던데 좀 한 10% 정도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자, 우선 보시게 되면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렸던 종목 같습니다. 자, 우선 상승 추세대를 이렇게 검정색 선으로 그은 게 보이시죠? 네.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다라는 얘기는 추세가 꺾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가 매수는 반대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SNU가 OLED 쪽, AMOLED 장비 쪽이죠? 네. 네. 삼성보다는 LG 쪽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납품을. 근데 지금 현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가리기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이 SNU 쪽은 하드웨어 쪽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일하게 잘 가고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쪽은 좀 잘 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다소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좀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 전부 다 매도가 나오고 있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8,200원에 20%면 정말 다행이에요. 손실이 약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다른 종목군들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수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네. 정책적인 수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서울 반도체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네. 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다면 금호전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호전기 같은 것도요? 네, 뭐 금호전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매일 대안주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네. 종목군들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8,500원 오면, 8,200원 오면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만약에 내일 저점을 또 한 번 이탈해주는 흐름들 7,900원대를 이탈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냥 다른 종목군들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파트론을 말이죠. 예. 17,000원에 샀거든요. 예. 17,000원이요. 30%. 예, 비중 30%. 예, 30%인데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가지고 보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지금. 예, 한 1% 빠졌네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손절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파트론이요.
지금은 누구나가 다 아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파트론이 네. 누구나가 모를 때 그때 기업은 충분히 매력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네, 네, 누구나가 네. 다 아는 기업이 되다 보니까 네네. 네. 누군가 사면 또 누군가 조금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점들, 그리고 이제 시황의 영향도 받고 업황의 영향도 좀 받고 있어요. 지금은. 예, 예.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아는 기업이 돼버리면 시황 업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어떤 자리냐면 지금 가격대는 손절 자리대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네네. 자, 주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주봉 보면 이렇게 올라오던 구간이 있었고 지금은 하락이 다음에 네. 횡보가 나오고 다시 하락을 겪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중심선, 주봉의 중심선이 되는 22평이 둔각을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올라오고 있는 120평이 지금 조호를 해야, 즉 서로 만나야만 결국은 이 종목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네네. 기간적으로 보면 네. 한 3, 4주 정도는 더 지나야 올라와요. 그죠? 3, 4주 올라갑니까? 정도는 지나야 제대로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3, 4주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죠? 월봉으로 보면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이 월봉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드릴게요. 제가, 네.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렸던 게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입니다. 그런데, 네. 자, 올라올 때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의 양봉을 보이다가 떨어질 예. 때 강한 음봉 하나와 함께 2개월 음봉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네. 살짝 드는 척 하면서 양봉을 보였는데 결국은 지금 1, 2, 3, 4, 5개월을 음봉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도 아직 이번 달 월봉이 음봉으로 끝날지 양봉으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월봉의 26위평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게 양봉으로 끝나면 다음 달 월봉이 강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번 달 월봉이 아마 양봉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그러니까 조금 네. 더 들고 가보시고요. 목표가는 높게 잡고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18,000원대 보면 목표가 잡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18,000원대.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아직은 네네. 명확한 구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가급적이면 역배열 종목 근데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67,200원에 비중 100%인데요. 비중 100%요? 네, 앞으로 단기 목표 가격하고 네. 그 전망 좀 하고 싶어요. 단기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습니까? 단기로 좀, 단기로요? 예. 단기로 보셨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파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최근에 예. 수주가 뭐 대박 수주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왔었죠. 중동에 대한 수주도 좀 나왔었고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대바닥은 일단 나온 것 같아요. 시장은 대바닥은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예. 다소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자,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예.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고점대를 쭉 이어서 내려보게 되면 이게 하락 추세죠. 예, 예. 하락 추세에 부딪히게 되면 한 번쯤은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다면 약 한 85,000원에서 84,000원 정도가 되겠죠. 예.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저항대에 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한 부분들은 작년 9월달, 10월달에 이 자리대가 지지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죠. 예, 예. 그 자리대가 상당히 좀 저항대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선 8만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예.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일단 비중이 100%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10% 이상 좀 수익이 나고 계시거든요. 예. 자, 단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72,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면 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즉 거의 100%니까 80에서 90%는 익절을 좀 하세요. 예.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6만원대 후반권역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목표치는 8만 한 3천원짜리 대인데 조금 밑으로 예. 8만 2천원에서 8만 4천원 요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만약에 네. 82,000원이나 4,000원에 만약에 매도했을 때 네. 재매수 한다면은 얼마에 들어가면 돼요? 8만원대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그때 자리대에서는요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냐면 예. 다시 밀려 내려오는 자리대가 있어요. 예. 그 자리대가 약
8만원에서 7만 8천원짜리대예요. 아, 8만원에서 7만 8천원요? 네, 그 자리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망이 이게 그럼 보유기한은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다시 보유 기간이요? 예. 보유 기간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죠? 5만 4천원대. 근데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건설주를 장기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면 예. 일단 한 번은 덜어줄 포인트를 찾아야 될 구간이에요. 예. 네. 근데 82,000원 되려면 좀 그래도 한 달 이상 걸리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자세하게 조금 더 상담을 원하시면 예. 일단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하거든요. 예. 그쪽으로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바로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CJ 제일제당 우선주요. 예. 이거 얼마에 들고 계시는데요? 106,000원이요. 106,000원요? 네, 비중은요? 30%. 30%요? 네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아, 이게 산지 어저께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누가 추천을 해서 사가지고, 이게 내가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막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요. 예. 대표님께. 잘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들어가셨는데, 네. 자, 요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CJ 제일제당 우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지금 곡물 가격 안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괜찮아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항상 늘 급등이 한번 있고 난 이후에 한 번쯤 조정이 들어온다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급등 이후에 한번 살짝 조정 준 척하다가 바로 급등을 이어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보면 그 앞전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수반이 됐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누군가 꼭 쥐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누군가 꼭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요걸 확대를 해보면, 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도 거래량 없이 키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거래량 없이 키워 올라오다가 횡보 나오고, 다시 급등을 이어가는데, 요때도 지금 크게 거래량이 수반되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지대를 계속 명확히 확보를 하면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은 파실 구간이 아니고, 수익도 짧게 보실 구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보이는 저항대는 아마 이 지금 11만 6천원까지가 오면 강한 매도가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간이 전고점대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11만 5천원대에서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다시 눌림을 주는 10만 2천원대, 10만 3천원대에서 재매수하신 전략도 괜찮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매수 이런 걸 잘 못하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낫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꾹 쥐고 간다고 주식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수익은 늘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지금 계좌상으로는 수익이 나 있다고 해서 수익 확정을 안 지으면 그건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목표가를 11만 6천 원 일단은 정도로 11만 6천에서 비중을 줄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줄여요? 예. 비중 줄이세요. 예. 그러면 목표가는 설정이 안 되는 건가요? 목표가는 이건 지금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산정을 할 수는 없는데 목표가를 세우시는 것보다는 네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익절가를 높여가는 거. 즉 예. 손절가를 높여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그 SK텔레콤이요. 네, SK텔레콤이요.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50%고, 네. 23만원이요. 23만원이요? 예. 50%시고요. 예. 이거 언제쯤 사셨습니까? 작년에 사셨나요? 올해 사셨나요? 작년 말에 사고 나서 계속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 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그럼 배당락, 혹시 배당은 받으셨나요? 아니요, 배당은 받진 않았어요. 배당락 이후에 사셨나요? 예, 예. 배당락 이후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자, 우선 이 SK텔레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2만원대, 거의 23만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저점을 좀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내일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밀려내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SK텔레콤한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조금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어느샌가부터 이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 쪽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탄력이 좀 잃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과거에 이 6월 달에 형성돼 있던 저점대인데 이 자리까지 일단 내려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크게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10%가 조금 넘습니다. 한 15%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우선 만약에 내일 자리대 19만 5천원 자리대가 종가상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절반 정도 일단 매도를 하세요.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을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1만원짜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때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9만원 정도 때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있는데, 이 네. 상태도 추가 매수는 어떤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추가 매수라는 것보단 차라리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빠르게 스피드 문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톡스 18만 3천원에 50% 6385님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을 18만원대 상담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팔고 나오시라고 상담을 드린 적인데 아마 시청을 꾸준히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14만원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15만원 아래때까지는 분명히 저는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손절하고 15만원 부근에서 15만원 아래때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손절하고 다시 잡는 것보다는 18만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빠졌다가 분명히 즉 눌림을 충분히 줬다가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대가 이미 저항선대를 만들어 놔버렸고 17만원대죠. 그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지금 밀리고 있는 자리대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지지선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지지선이 15만원 아래대 자리 구간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입니다. 7,496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네트워크스를 보시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1선 자리대죠. 7,650원, 7,600원 요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비중이 10%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7,200원, 300원 이 자리대까지 밀리게 되면 10에서 20%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중장기 투자 해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7,600원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차익하시고 단기적 1차는 8,1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니셈 3,000원에 비중 30%라고 4871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유니셈이 지금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개정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개정이 된다는 어떤 그 관련해서 한국전자인증, 그 다음에 유니셈, 그리고 보안 관련 업체 소프트 포럼까지 어떤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테마군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들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도 이 유니셈을 계속해서 2,400원대, 2,500원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되는 자리대입니다. 분명히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한 번쯤 올라올 거예요. 근데 전고점 부분에서는 반드시 한번 밀린다는 거, 3080원 그 이상부터는 분할로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그 다음 남은 물량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고 하셔야 되느냐면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잡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 윗구간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손절가가 2,720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3,080원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손절가를 3,000원, 3,030원대까지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분은 높은 가격대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참 좋은 레저 9,9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249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참 좋은 레저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죠. 이 두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우선 참 좋은 레저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즉 11,000원에서 8,600원이 하단, 상단이 11,0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61선이 이탈됐습니다. 8,6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 반등은 약 한 1,3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답 오답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6곡의 힌트, 5곡에, 6곡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곡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3D 프린팅 시장에서 진출을 했습니다. 예, 6번째 곡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날 3D 스캐닝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동사가, 그렇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림산업이요. 대림산업이요? 네. 매수가는요? 93,000원이요. 93,000원. 예. 비중은요? 30%. 30%요? 예, 예. 예. 어머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그게 막, 그거 사가지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요새 조금씩 올라오는데 언제 예. 본전 찾을까 걱정돼서요. 본전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본전 찾았다고 해서 더 들고 가야 되겠다. 이제 수익 크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박스권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 가격대 예, 잡아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는 빠져나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 계속 전화 끊지 마세요. 보고 계세요. 예, 안 끊어요. 자, 박스권 하단이 여기에요. 박스권 하단이 지금 77,000원대짜리입니다. 예, 여기가 내려오게 되면 늘 반등이 왔어요. 그죠? 그 앞전에도 예, 그렇고 반등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반등이 늘 또 어떤 자리에 부딪히면 다시 밀리는 자리대가 나와요. 그죠? 밀리는 예. 자리대가. 그러니까 지금 반등 왔고 밀리는 자리대가 보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이는 밀리는 자리대와 중기적으로 보이는 밀리는 자리대가 따로 나와요. 단기적으로 예. 보이는 밀리는 자리대는요. 97,000원 부근이에요. 그죠? 97,000원 예. 부근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 중기적으로 97,000원 밀리는 까지 자리대는 예, 104,000원입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저는 빠져나오시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97,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예? 97,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3월장, 4월장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이제 낙폭, 즉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는 만큼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그러면 악재가 다 나오면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97,000원대까지는 옵니다. 들고 와보세요. 그럼 죄송하지만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기간은 한 1-2개월, 3개월 정도는 걸릴 거예요. 예. 예, 3개월까지는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KB금융이요. KB금융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요. 50%요? 예. 혹시 이 KB금융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주변에서 추천을 좀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좀,
이번에 좀 매수를 해봤는데 네. 좀 안 좋네요. 계속 이게 자, 일단 약간 수익 중이세요. 한 3% 조금 넘게 수익 중이시거든요. 자, 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일단은 6개월 정도요? 예.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가기엔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자,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대가 매물이 가장 많죠? 예. 그죠? 보이시죠? 예. 이 자리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움직임도 상당히 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저라면 다른 종목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또 하나 만약에 KB금융을 중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저는 JB금융지주가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은행 섹터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 그래요? 네, 그게 좀 낫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금융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유통이라든가 내수 쪽의 종목군들이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아직 손실 약간의 수익권이시니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37,000원 일단 안착이 돼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7,000원 안착을 확인을 하시고요. 얼마 정도에 좀 매도라는 게 날까요? JB금융이요? 예, KB군요. KB금융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37,000원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하세요. 37,000원이 넘으면 매도를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 추천해주는 유통주는 좀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들은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거든요? 그때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대성장투를 1,500원, 여보세요? 예. 1,500원에 샀는데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겁이 나서요. 어머니, 그 비중은요? 20%예요. 20%요? 예. 어머니, 어떻게 하죠? 목소리는 크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신데요. 네? 크게 걱정스러워 하시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대성장투 있잖아요, 어머니. 네네. 지금이라도 파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면 올라오더라도 파셔야 됩니다. 880원대 올라오면 또다시 떨어질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올라와봤자 880원대예요. 880원? 네. 그 정도는 올라오겠어요. 800원 깨지는 거 아닙니까? 800원 지금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파시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올라와봤자 880원이고 떨어지면 800원대를 지금 깨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저항대가 지지대가 바로 660원이에요. 아유,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팔았어요. 어제 팔라다가 내가 한 900원까지 올라갈 줄 근데 알고 어머니 이 회사를 기다리고 어떻게 알고 이거를 1,500원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때 막 한창 호재가 나왔을 때 사가지고는 올라가는 걸 못 팔고는 흑자가 나 있다고 해서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근데 이런 창투사들은요 늘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몰랐습니다. 진즉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즉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안 보다가 지금 보니까 하길래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 아유 제가 마음이 다 아프네요 어머니. 그러니까 팔아요. 일단은 비중 있잖아요. 반이라도 줄이세요. 반 줄이시고 반등이 안 오면 반 더 줄이시고 완전히 빠져나오시고 반등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880원까지만 기다려보세요.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880원, 예, 힘내시고요. 저는 주식을 해서 한 5억을 갖고 다 까먹고 5천만 원 남았어요. 아이고, 저는 10년이 넘었어요. 2000년대 해가지고. 아하. 난 지금 죽고 싶어요. 피디님. 예. 피디님, 이분, 당첨 좀 해주세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머니,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멘토링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예, 어디다가 해야 물어봐야 되는 건지. 전화가 아마 갈 거예요, 어머니. 예. 멘토링 서비스 받아보세요. 네네. 예, 예, 그럼 당장 팔아야 되겠네요. 예, 전화 당장 파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예. 80원은 올라오겠어요. 880원은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아유,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이분 포함해서 지금 당첨자분들이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7689님, 7708님, 5842님, 1221님, 5153님, 예, 당첨되셨습니다. 아유, 저 마지막 어머님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자, 대안주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주식을 하시면서 울고 싶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문을 두드리시고 전화를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마음이 크게 좋지는 못하네요. 예, 오늘 금일도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화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